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에서 지난해 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피해 시민 5만 4천여 명에게 보상금 165억 6천만 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 유진운수가 6월 말 이후 운행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5.18 기획보도 광주 그 위대한 연대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광주 항쟁과 한국 노동운동의 관계를 짚어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활발한 타격과 안정된 불펜을 바탕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첫 사죄, 전우원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뉴스가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전 씨는 5.18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노래 공연을 보고 크게 감동받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5.18 때 자식과 남편을 잃고 43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5월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한많은 삶을 노래합니다. 5.18 43주년 당일 옛 전남도청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마련된 5월 어머니들의 공연장 객석 한켠에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있습니다. 전 씨는 온 신경을 집중해 공연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공연 보고 그냥 간다고 했거든요. 인사 못 드리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어머니들 공연 보고 와서 또 손 다 잡고 너무 공연 좋았다고 보고 가대요.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5.18 주간에 맞춰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주 방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이제 관람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외로움 속에 억울함 속에 힘듦 속에 보내오셨을지 이 마음으로 너무 와닿으니까 정말 차마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어머니 노래하시는 것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5월 유족의 심경을 노래를 통해 접한 전우원 씨는 공연이 끝나고 거듭 어머니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과가 유족들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내 앞에서 네가 무릎을 꿇으면 나는 용서하겠다. 죽기 전에 네가 다 용서하고 마음에 불고 가겠다고 나는 맹세를 했어요. 우원 씨의 광주 일정을 안내했던 5.18 기념재단 관계자도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였고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이틀간 봐왔던 우원 씨는 굉장히 진실하고 이번 우원 씨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진상 규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귀국 후 계속해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행보가 지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아직 황사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중에 점차 해소돼서요. 내일이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맑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2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기념식이 열리는 기간 광주 금남로에서는 해마다 대규모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광주 MBC 5.18 43주년 연속기획 보도 광주 그 위대한 연대 세 번째 시간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 집회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시기에 왜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이들은 왜 5.18 노래를 부르는 걸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노동자들은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 청소년이 포함된 들불야학은 투사 회보를 만들어 5.18의 진실을 알렸고 5.18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에선 자개공과 양계장 노동자, 표구사 등 노동자 3명이 희생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도 버거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에 뛰어든 겁니다. 지금도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자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월이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광주를 찾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 이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5.18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각오합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모두 하나 되어 불의에 저항했던 그때의 광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뭔가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때 노동자 대회를 또 하면서 연대 정신이나 항쟁 정신 또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가 아직 제대로 된 기틀을 잡기 전이던 그 시절 노동자들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노동자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죠. 그래서 80년 내내 시민 운동 세력들이 항상 광주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부끄러움 5.18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던 그때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존재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해남군 의원 연관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자 해남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 등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건설업체는 301곳, 등록수는 468곳에 달합니다. 최근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도 내에서 순천, 여수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10여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 업체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해남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주소만 둔 업체들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제 그 상주라도 이제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상주 안 하고 문만 지금 사무실만 얻어놓고 한 대가 수두룩 복잡합니다. 지금.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해남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2,145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수집 과정에서 보니까 외부 기업들이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해남군은 수의계약을 지역연고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전하고 다르게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가 해남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관련 사항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제한 사항입니다. 해남군 의원이 거론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 2021년 순천 자신의 집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며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인력 알선업자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저녁 해남군 산이면의 한 농경지에서
이웃과 다투다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력 알선업자인 남성은 숨진 남성이 모내기 처리라며 일손이 모자라니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더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자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 동천 명품하천과 여자만 해양정원은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 순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 사업들인데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가 순천에서 개최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골자로 새로운 지방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정원 박람회 이후를 대비해 박람회 사후 활용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정부 시책은 환경부의 명품하천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동천을 개발해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하천인 동천은 지난해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어떠한 염원이라든지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거니까요. 여자만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서해 가로림만, 동해 영일만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재부 예타 신청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인 가로림만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을 넘기고 있고 기재부가 다음 달 가로림만 방문 의사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만은 가로림만, 영일만과는 달리 인프라와 방문객 등 경제성 분석에 긍정적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역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해 드립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현안 과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 유진운수가 6월 말 이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목포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불편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섰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 차고지에서 남악 오룡 주차장까지 60km를 운행하는 1번 노선입니다. 구불구불한 노선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20분, KTX로 목포에서 서울을 가는 시간보다 오래 걸립니다. 승객과 버스기사 모두 장시간 탑승과 운전으로 피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강은 먼저 서서 내려야 되는데 빨리 내렸다 출발도 하게 되고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목포시가 이 같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인 주민 설명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낭만버스 3개의 노선을 공통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과 부분 개편하는 안 등 2가지입니다. 전면 개편안은 목포 시내버스 노선을 간선 3개와 지선 3개, 순환 4개 등 10개 노선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짜여졌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 증가와 정시성 향상, 수익 개선도 기대되지만 시민들은 바뀐 노선으로 인한 혼선을 일정 기간 감내해야 합니다. 부분 개편안은 기존 13개 노선을 부분 개편과 폐지, 유지를 통해 12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버스 운행 횟수는 지금과 동일하고 연료비도 5억 원가량 절감이 예상되지만 경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11월부터 6개월 동안 교통카드와 민원 분석, 노선 실사를 거쳐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존까지 축적됐던 그런 빅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주민 설명회는 오는 24일까지 6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활발한 타격과 안정된 불펜을 바탕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소크라테스와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의 부활이 팀 도약의 촉매제로 작용할지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회에만 타자 1순하며 9안타에 8득점. 지난 시즌 팀 타율 1위를 기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5연패에 빠졌던 기아가 지난주 4승 1패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건 타선의 힘입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소크라테스가 최근 5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등 지난해 보여줬던 5월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박찬호 역시 4월의 부진을 싣고 이번 달 4할이 넘는 높은 타율로 침체됐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야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우석, 고종욱, 김호동 선수도 쏠쏠한 타격으로 때론 결정적인 수비로 팀 승리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른쪽 일색이었던 불펜은 이준영에 이어서 최지민과 김기훈 등 왼손 투수들이 가세하면서 환골 탈퇴했습니다. 특히 2년차 최지민은 지난주 데뷔 첫 승과 세이브를 챙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카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전으로 공동 4위 NC와 두산의 반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다음 달 군에서 전역하는 최원중과 간판 타자 나상범이 합류하게 되면 완전체 전력이 되고 다양한 전술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에서 지난해 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소음 피해를 본 시민 5만 4천여 명에게 보상금 165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시민으로 전입 시기와 근무지 거리 등을 고려해 개인별 보상 액수가 정해집니다. 피해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화정동 아이파크의 본격적인 해체 공사를 앞두고 광주 서구와 상인들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회의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인근 주민의 안전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3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안전 실현을 위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해체 작업을 위해 타워 크레인 설치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지역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법인 택시 2단계 사업비 지급 과정이 부적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관련자의 법적 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법인 택시업계를 배불리는 데 혈세가 투입됐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립 차원에서라도 이달 말까지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해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위한 용역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오는 11월까지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중학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예비 중학생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거리와 교통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중학교를 배정해 왔습니다.
오늘도 황사용 마스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 황사 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지는 오늘 중에 점차 해소돼서요. 내일이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지만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무척 불안정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26도, 강진에서도 낮 기온 26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6도, 순천의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의 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